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무려 2년 만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 재판이 있습니다. 결심은 재판이 끝난다는 뜻이죠. 결심이 되고 나면 짧게는 2주, 또 길게는 한 달쯤 뒤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게 되면 대략 10월 중순 정도에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묻고 이재명 대표가 답하는 절차인데 보통 재판 마지막 날에 하게 되죠. 예상했던 대로 날선 공방이 온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 전략이 그대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피고인 신문의 핵심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다 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냐 사실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번에 분석드린 바와 같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비리가 대선 당시에 쟁점으로 부각되자 내가 용도 변경해 준 게 아니야.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 줄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게 되죠. 이 해명이 허위였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보면요.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입을 모아서 용도 변경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결정한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이미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완전히 몰린 상황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좀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년간 걸친 이야기를 7분 안에 답변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해명한 것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런 해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용도 변경과 걸쳐져 있는 몇 년간의 스토리를 본인이 7분 안에 짧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여서 실제와 좀 다른 얘기가 나간 것 같다. 당시에 좀 짧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변호 전략은 저번에 무죄 받았던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좀 유사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을 해보니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국감에서 짧게 말하다 보니 말이 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첫째, 이재명 대표 본인도 스스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무원들 수십 명이 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거든요.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둘째로는 얼떨결에 말한 거니까 이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과거에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해 놓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았었죠. 근데 그때는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얼떨결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TV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상대방 후보가 묻고 또 갑자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TV토론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공소장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 생각대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얼떨결에 답변했다라고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관련 법 조항까지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보면 제가 공소장을 보고 한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발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국감에서 해명하기를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을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어떠십니까? 이게 얼떨결에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경기도 국감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때 백현동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문도 준비를 했고요. 답변 내용도 준비를 했고 법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얼떨결에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지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던 그 법 조항에 따른 부지가 아닙니다. 그 법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본인이 전날에 그거를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이 아닌 걸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위 법 조항까지 들이대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떨결에 실수로 했다는 해석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했고 그 이후에 언론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설명해 왔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얼떨결에 답변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사가 이제 질문하면서 또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재명 대표에게 2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시단결에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물어봤어요. 이게 뭐 말뜻 그대로 아니 성남시 공무원들 본인과 근무했던 이재명 대표와 근무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20명이나 가까이 다 하나같이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없었고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다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할 동기가 있겠느냐라고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답변이 궁색합니다. 검찰이 무서웠겠죠. 검찰이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눈치를 봤다는 얘기인데요. 공무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여 명의 20여 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다 진술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얘기할 때는 그 얘기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다고 높다고 봐야 됩니다. 당시 이 백현동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과장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건 이재명 대표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시에 많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많이 깨졌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는 그런 말한 기억이 없다라고 또 그 주무과장은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재명 대표가 주무과장한테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증교사를 시도했는데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구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하는 점이 이제 쟁점이 되는데요. 아직 구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곧 나가야 돼서 일반적인 설명만 좀 드리겠는데요. 보통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이게 대선에 향방을 가르는 만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한간의 변호사들은 징역 2년 정도의 구형량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징역 1년을 구형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벌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보통 지금 현재 벌금에 따라서 하루에 노역장 유치를 할 때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서 노역장을 유치하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징역 1년을 구형하면 벌금으로 따지면 3,650만 원 정도를 구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 정도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검찰에서 봤을 때는 벌금으로 환산했을 때 3,6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본 것이고, 법원은 그 절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형량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때 설명드렸던 대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이 상실되고 대선 때 보전받았던 민주당의 선거비용 400억 원 이상을 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한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형량을 보고 다시 해설을 해드릴 텐데요. 상당히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에 당연히 당선 무효형 이상 형이 선고될 것은 확실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로 설명드릴 거 있으면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관련 사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한 2년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예상대로 구형을 한 것이고요. 이런 구형은 왜 의미가 있냐면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그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 케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도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구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형량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법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형량의 절반 정도 법원에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징역 1년 안팎이 선고될 사건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량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꼭 절반이 선고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안팎에서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게 유죄 선고가 된다 그러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았으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 예상이 맞다면 역시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으며 민주당에서 400억 원 이상을 국고에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